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조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 문화에 대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비중을 적게 두고 내용을 공부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좀 비중을 강화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퀸과 로보그의 모형도 이 조직 문화 파트로 제가 옮겨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마 제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직 문화, 그다음 조직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생활 양식의 총체들을 이야기하죠. 뭐 특성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요. 그 다음 다양한 조직 문화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선지들도 구성을 해봤어요.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 소속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맞는 선지죠. 이 조직 문화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바로 홉스테드였죠. 그래서 홉스테드가 조직 문화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기준을 둬서 조직의 문화를 비교했는데 권력거리,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 단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요 권력거리 제가 요걸 가지고 1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사회 내의 권력의 배분도를 보여주는 지표. 그래서 권력거리가 강하다면 권력자의 결정을 내가 크게 비판하지 않고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성, 여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 단기 내용이 결립지는 않습니다.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홉스테드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다. 그러면 평등한 관계보다는 개서적인 관계를 좀 더 증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좀, 네,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권력거리가 좀 작은 문화여야지만 조직 내의 의사소통도 활발하고 분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한번 내용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퀸과 로보그를 제가 여기서 봤었어요.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권위주의, 집단주의, 온정주의, 안정주의, 상황주의, 분화와 통합, 일반 능력가주의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 퀸과 로보그 조직의 효과성 관련 모형들을 설명하면서 조직이 언제 가장 효과적이냐, 조직의 문화가 어떤 형태인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냐,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거냐,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그리고 조직이 통제 중심적인 조직이냐, 아니면 유연한 조직이냐,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효과성 측정 모형이 지금 조직이 지향하는 어떤 효과성을 측정했었던 기준은 뭐였냐면요. 지금 보시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조직이 통제 중심의 조직인지의 여부, 다시 얘기해서 통제성의 유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통제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게 퀸과 로보그 모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2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선지에서 얘기했죠. 조직 문화 중에 경직 문화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위계 문화, 바로 요거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만 통제 중심의 문화, 내부 과정 모형이 바로 위계 문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응집성을 강조한다고 얘기했는데 응집성을 강조하는 건 여기 집단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틀린 거, 여기 옆에 있는 표를 잘 읽어봐야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것도 봤고요. 또 조직 문화도요. 실제 조직의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합리 모형과 같은 과업 지향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안정기에는 내부 관계, 그리고 나중에 성숙기나 세태기가 되면 혁신지향의 그러한 문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퀸과 로보그에 대한 얘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조직의 변화, 특히 레빈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었던 조직 변화의 과정 같은 것도 제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변화에 대한 저항, 그 저항에 대한 극복 전략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리더십 연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했죠. 리더십은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조직 내 리더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람직한 정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조직 내에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유도해야 하고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나 영향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표현했고요. 리더십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연구가 1차원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바로 자질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질론 요걸 가지고 4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자질로는 리더가 타고 태어난 자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성이나 자질, 오로지 하나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행태론으로 넘어갑니다. 행태론은 주로 대학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 오하이오 대학, 미시간 대학, 여러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와 대학이 리더십의 유형을 권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 방임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를 민주형의 리더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아이오와 리더십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5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미시간 대학의 연구, 리커트의 연구, 제가 직무 중심과 직원 중심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 오하이오 연구의 내용이 나중에 블레이크 버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봤죠. 연구에서 어떤 거 얘기했냐면 부하에게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배려감의 정도. 그리고 지시적이고 성과를 독려하는 업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구조 설정. 이렇게 얘기해서 배려와 구조 설정이란 두 가지 측면 가지고요. 리더의 유형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행태론 연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자질론이 강조했던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의 능력 이런 거. 그죠? 자질 이런 것보다 밖으로 보여지는 행태, 충분히 속성을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행태, 이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연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행태론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를 가지고요. 5번이 아니죠. 6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가시면 블레이크 머튼 연구 나와 있죠. 블레이크 머튼 연구는 네, 조직 행태 연구의 굉장히 대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조직 발전이라는 행태주의 관리 기법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블레이크 머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형태는 바로 단합형. 지금 보시는 인간에 대한 관심도 생산에 대한 관심도 모두 높은 형태를 단합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블레이크 머튼이 친목형, 그러니까 업무는 거의 보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리더십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게 이상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7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리더십의 상황론으로 갔죠. 상황론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피들러, 그 다음 커와 저미어, 그 다음 하우스 에반스, 그 다음 마지막에 허쉬 앤 블렌차드까지 다 상황 변수의 내용을 꼭 잘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피들러에 의하면 리더에게 굉장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 변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때는 과업지향의 리더가 유리하고 만약에 중간 정도의 상황이라면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리더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과업지향과 인간지향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의 상황 변수는 조직의 상황, 부하의 특성, 과업의 상황, 과업의 성격. 그래서 제가 이 리더십의 상황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어떤 게 상황 변수인지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피들러의 상황 변수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아시겠지만 리, 직, 과 세 개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결국 이게 결론이죠. 피들러에 의하면 리더가 처하고 있는 상황, 요거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피들러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가지고요. 제가 8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9번 선지가 바로 하우스 에반스입니다.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이죠. 그래서 리더의 행태가 부하의 만족도와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요걸 보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 변수 그리고 VIE라는 매개 변수 요걸 가지고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 하우스 에반스의 이론이 블룸의 기대 이론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 가지고요. 제가 하우스 에반스 지금 보시는 9번 선지 구성했고요. 리더십의 유형을 네 가지로 보고요. 상황 변수를 두 개,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환경, 그래서 특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커와 저미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했죠. 커와 저미어는 리더십의 대체물과 중함을 그리고 효과를 높이는 증강 요인들로 리더십의 상황 변수를 설명했고 대체물은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 중함물은
리더십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물 가지고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 중화물에 관련된 내용이 10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허쉬 앤 블렌차드. 이들은 구급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 딱 하나만 봅니다. 리더십의 상황 변수를 부하의 성숙도 딱 하나만 봐서 지금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지시적인 리더, 설득적인 리더, 참여적인 리더, 위임적인 리더까지 지, 설, 참, 위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쭉 설명했고요. 그래서 허쉬와 블란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11번 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현대사회의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바로 신속성론이고 뭐니 해도 신속성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변혁적 리더십. 이전에 모든 리더십을 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환경 변화, 환경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적응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조직의 안정보다 훨씬 강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는 X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하, 영, 지, 개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중에서도 지적 자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뭔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 해결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이게 지적 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변혁적 리더십과 딱 대비가 되는 거래적 리더십이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요거 두 개 보시라고 했고요. 이 변혁적 리더십 중에 카리스마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리한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죠. 그 다음 지식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리더십, 그리고 부하들을 섬기는 형태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리더십 부분들을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13번 선지고요. 부하에 대한 존중, 봉사. 그래서 부하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기출 선지 보이세요?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조력해주는 역할의 리더십을 설명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리더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리더십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잘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들의 좀 리더십의 이론들이 각각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출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